안녕하세요. 디즈니코리아 조성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신한카드에서 대한신용평가를 개발하고 계신 윤정아 마이크레디 팀 팀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신한카드 마이크레딧 팀의 윤경화 팀장입니다. 신한카드는 대한신용평가 모형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활동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카드사는 태생적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보편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심사 자동화나 대안평가가 이슈화되긴 했지만 카드사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경험과 전문성에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분야에서 어떻게 또 얼마나 차별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야는 어떻게 하면 금융 소비자를 위한 AI 모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몇 년간은 금융권에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모델을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역량의 바로미터였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기술이 됐습니다. 지금 신한카드는 넥스트 레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술은 상대적으로 따라잡기 쉽지만 어떻게 해야 소비자에게 이로운 서비스를 만드느냐는 그 다음 차원의 금융 철학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신한이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중요시하고 ESG를 선도하는 금융 그룹인 만큼 올해 마이크레딧은 금융산업에 특히 중요한 AI 기술인 Responsible AI를 개발해서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신용평가를 업계에 제시하고 시장의 블라인드 영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시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신한카드는 금융권 최초로 개인 사업자 시빌을 취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신용카드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비즈니스의 성숙도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눈다고 해요. 1단계 데이터 수집, 2단계 인사이트 발견, 3단계 수익의 창출, 4단계 신사업의 창출, 5단계 완전한 데이터의 내재화라고 하는데요. 신한카드는 현재 본업에서 파생된 빅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3과 4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반면에 12. 신용평가사는 그야말로 데이터 자체가 본업인 만큼 데이터 사업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시비는 선진국과 비교를 해도 압도적으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카드사 개인 사업자 시비가 아직 업력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시비업의 인프라를 갖추고 또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빅데이터 사업의 성숙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저희가 최초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여러 개의 개인 사업자 시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금융 환경 개선은 미약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합심해서 개인 사업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또 그에 꼭 맞는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신한카드가 대한신용평가 모형을 계획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또 이 모형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대한신용평가 모형을 기획한 거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개인 시비사가 제공하는 신용 정보는 상대적으로 되게 값싸게 어느 금융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서 금융사는 수도나 정기처럼 개인 신용 평가사로부터 정보를 수급받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나 핀테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빅테크가 타사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러려면 다른 회사가 쓰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를 수급하고 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 내야 될 겁니다. 신한카드도 외부에서 수급한 이종 정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데이터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다른 타사의 데이터에 비해서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자부심을 갖게 됐고, 자연스럽게 카드 소비, 채널 이용 속성, 디지털 이력 등을 한몫한 행동 패턴
프로파일을 서비스하게 되었는데요. 당사에서는 올해부터 MZ세대에 대출 한도를 부여할 때 이 모형을 활용한 세분화 전략을 시행하고 있고요. 향후에 점점 그 활용 영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신한카드의 대안신용평가를 마이데이터나 마이페이먼트와 연계해서 한다면 어떤 비대 효과가 있을까요? 마이데이터나 마이페이먼트 역시 새로운 시비가 지향하는 대안평가의 주요 정보 출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발빠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고객의 여수신 자산, 그리고 카드 소비 정보, 입출금 현황 등을 집계해서 신용정보 형태로 가공을 하고 있고, 기존 시비사도 마이데이터 스코어 등을 개발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이페이먼트에서 발생하는 정보 역시 요즘 그 대한정보에서 활용되는 금결원 정보의 대체제로 활용이 가능할 텐데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에서 관리되는 정보 중에 상당수는 기존 CB가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았던 정보라서 특히 수신정보의 경우는 고객평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신용정보법 상에서도 본인 신용정보관리업과 신용평가업이 본업과 겸업 업무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마이데이터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신용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보의 존재가 부익부 빈익빈의 금융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 개발자들이 상생의 금융 철학을 갖고 섬세하게 서비스를 설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밖에 국내 시장에 대안신용평가가 올바르게 정책되려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대한신용평가가 이슈화된 지는 몇 년이 됐는데요. 아직 이렇다 할 성공 모델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산업이든 시장이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KCB나 나이스라는 강력한 시장 지배자들이 있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다양성이나 여신 서비스의 차별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 서비스가 획일화되고 금융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되는 것이 더 심화된다면 이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객의 민원을 받았는데요. 어떤 금융기관에서 본인이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거절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경기가 위축되니까 사업자는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거절해버리는 그 금융의 현실을 이제 체감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금융 행태가 계속되면 결국은 소상공인은 정책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비용이 계속 투입돼야 생존할 수 있는 한계 상태로 쭉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취약계층도 크게 다르지는 않죠. 이제는 이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고 또 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일정 기간은 금융사로 하여금 개인사업자 시비나 대안 시비를 사용해서 경험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TCB의 성장도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었던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사가 사업자 데이터를 경험하도록 하는 제도도 뒷받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